안녕하세요. 추세추종TV입니다. 1월 3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상승 종목 중에서 향후 더 크게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 25개 종목을 정리했습니다. 테마별로 엔터 콘텐츠, 의료, 여행, 메타버스, 농기계, 통신, 2차 전지 관련주 그 외로 분류를 했고요. 어떤 종목인지 간단하게 기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종목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핑거스토리입니다. 웹툰 관련주고 신규 상장주이고 강하게 올랐다가 살짝 조정을 받고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래대금은 1,700억이고요. 시가총액은 한 1,230억 정도 되고 실적은 그에 미치지는 못하는 편이고요. 요즘 그 웹툰 관련 종목들이 계속 강하면서 그 테마 내에서 계속 좀 밀고 가는 그런 형국이어서 그런 종목 중에 상한가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NBT입니다. 웹툰 포인트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도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종목은 아닌데 거래대금도 많이 나왔고 또 NFT 관련 종목으로도 분류가 되면서 이렇게 좀 끼가 있는 종목이어서 관심 있게 볼 만한 추세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드라마 쪽 종목이 강했는데요. 사마 네트워크스가 무려 17% 올랐고요. 거래대금도 580억 아주 강하게 나왔는데요. 시가총액은 1,600억이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실적이 또 좋아지는 연간 단위로 실적이 더 성장하면서 드라마 제작 편수가 더 늘어나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펜엔터테인먼트도 7%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런 그 엔터, 드라마, 그 다음에 웹툰 이쪽이 굉장히 그 연초에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올해의 주도 섹터는 이쪽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22년까지는 그다지 실적이 눈에 띄지 않았는데 23년도에는 매출액도 크게 상승을 하고 당기순이익도 100억대로 진입을 할 걸로 보여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뉴는 영화 배급, 영화 제작, 그 다음에 뭐 VFX 관련 종목인데요. 시가총액은 2,380억이고 22년까지는 실적이 좀 약했지만 23년도에는 올해는 조금 더 좋아지는 내용인데 실적의 부분에서는 조금 약하지만 매출의 성장이 1,500억에서 1,900억으로 크게 성장하는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녹아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퍼스 코리아는 영상을 제작을 하는 회사이고요. 시가총액은 1,000억이고 그에 맞는 이제 매출과 이익을 보이고 있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어서 올해도 좀 기대가 되는데 크게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세로 복귀하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 주봉상에서도 흐름이 20주선이 우상향하고 장기선 위에 주가가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진행 중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이스트도 종합 엔터와 드라마를 제작을 하고 올해 또 텐트폴 드라마를 제작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시가총액은 1,850억이고 올해 그 연간으로 봤을 때는 더 전망치가 나오진 않네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가 BTS는 군대를 가지만 그 소속 아티스트들의 신규 그런 걸그룹들 이런 쪽에 뭐 인기가 대단하다라고 나와지면서 그런 공백을 충분히 메꿔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시장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일간으로 봤을 때 아주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주간으로 봤을 때도 42만원 하던 것이 1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한 17만원 정도 하네요. 그러니까 10만원대의 공략을 과감하게 할 수 있었다면 좋겠지만 한 박자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 주봉상으로는 상승의 초입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고요.
다음은 YG 엔터가 양현석 대표가 경영 복귀를 하면서 아무래도 그런 책임감 있는 창업 CEO가 복귀하는 거는 뭐 사업상으로는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틀 연속 강하게 상승을 했고, 오늘도 580억의 거래대금이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주봉상으로도 이제 좀 올라가려고 하는 정말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섹터인데요. 루닛은 AI 영상 진단으로 그런 AI를 이용해서 영상 진단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 병을 진단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그런 요즘에 AI나 이런 쪽에 관심들이 많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13% 올랐습니다. 거래대금은 170억 나왔고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그런 실적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좀 과한 부분이 있지만 추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탄탄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기술력이 인정받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아직은 좀 멀었다는 거는 주의할 점으로 보여지고요. 바이온 같은 경우는 이제 줄기세포 화장품이 굉장히 판매를 호조를 보인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13% 상승을 했고요. 시가총액은 551억입니다. 다만 보시면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적자이고 유보율도 제로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회사다. 이런 흐름은 좋지만 특히나 이제 3월 달에 감사 시즌도 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면서 짧게 보는 매매가 더 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ABL 바이오인데요. 요즘에는 바이오 중에서도 돈을 잘 버는 한올 바이오 파마나 뭐 레고캠 바이오 이런 종목들, 특히나 뭐 기술 수출하는 종목, 또 ABL 바이오는 마일스톤 기술료를 뭐 361억을 이제 수취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이 밝혀지면서 오늘 5% 정도 상승을 했고요. 기술적인 흐름도 20조선 위에 올라가서 더 장기 이평선도 뚫으려고 하고, 여기서 더 상승을 하게 되면 21선의 쌍바닥 지지를 받고 더 크게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여행 종목도 강했습니다. 모두투어가 9% 정도 올랐고 거래대금은 한 64억 나왔고, 보시면 이제 4분기 올해하고 내년에는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시가총액은 3,360억 36억 3,340억 정도 되고요. 참 좋은 여행은 시가총액 1,500억이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올해 기준으로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중국의 여행이 입국이 강화된다는 내용으로 많이 최근에 또 하락을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봤지만 또 한두 달 후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잦아들 걸로 예상되는 뭐 그런 흐름들을 좀 미리 예측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1월 5일부터 라스베가스에서 CES, 기술 대전이죠. CES가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큰 화두가 메타버스하고 XR 관련된 확장 현실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나무가가 카메라 모듈 종목으로서 그런 XR 기기 헤드셋에 어떤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좀 내리긴 했지만 다시 21선을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시가총액은 2,500억인데 작년에 500억, 올해는 570억 당기순이익이 예상이 되는 알짜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나무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현실 관련된 그런 기술을 보유한 종목으로 최근에 거래대금이 좀 크게 두 번이 나왔네요. 340억, 660억 나왔고 시가총액은 757억, 유통비율은 70%. 그래서 이런 그런 가상현실 기술 같은 것들이 같이 좀 부각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기도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이고 또 MLCC 관련 종목인데 MLCC도
올해 바닥을 찍을 거다 이런 내용을 보이면서 21선, 61선을 지지하는 장대 양봉을 5% 양봉을 뽑았고요. 주봉상으로도 20주선을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타 대형주에 비해서는 기술적 흐름이 좋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0조 정도 되고요. 단기순이익도 한 1조 정도는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상승할 수 있는 그 바탕에 있는 회사이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카메라 검사 장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검사 관련해서 XR 기기나 이런 쪽이 늘어나면 검사 장비의 수요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시가총액은 2,760억이고 작년에 한 200억, 올해는 한 250억 정도를 버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기술적 흐름으로도 주봉상 우상향하고 그 위에 주가가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고요. 농기계 관련해서 오늘 대동이 2번 조정을 받았다가 상승을 했는데 이게 이제 상승 양봉 안에 2개의 조정 음봉은 상승의 지속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아주 전형적으로 5일선을 따라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한 110억 나왔네요. TYM도 같은 종목이죠. 비슷한 거래대금을 보였고 여기도 기술적 흐름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내려갔었지만 5일선 미치지만 21선 위에서 양봉이 나왔고 대동이 조금 더 기술적 흐름에서는 강하고 TYM도 같은 섹터 종목으로 같이 가는 짝짓기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이제 통신 장비 부품 관련된 옵티코 신규 상장주죠. 시가총액은 751억이고요. 오늘 거래대금이 430억 정도 나오면서 이틀 내려온 것에 대한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네요. 상한가 마무리이기 때문에 다음날 변동폭을 좀 이용해보는 기대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분봉으로 봐도 아주 이른 시간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통신 5G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을 하는 이너와이어리스가 시가총액은 2,360억 정도 되고요. 단기순이익도 한 200억 정도 벌어들이는 알짜 회사고 5G 종목 중에서 굉장히 실적주죠. 탄탄하게 올라갔다가 또 다시 2차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20주 선도 우상향, 그 위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2차전지 장비를 만드는 반도체 장비와 2차전지 장비를 같이 만드는 코세스가 오늘 4%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21선 위에 올라가게 되면 21선 쌍바닥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요. 주봉상으로도 상승 추세를 만드는 초입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시가총액은 1,600억,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100억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탄탄한 중소형주, 소형주가 되겠죠. MK전자도 크게 오르면서 최근에 거래대금이 660억 나왔고 다시 조정을 받고 21선을 훼손하지 않고 양봉을 뽑았습니다. 2차전지 소재 개발 관련 종목이고요.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이고 시가총액은 2,560억, 오늘 거래대금은 40억 정도 나왔고 기술력이 있는 유망한 회사이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엄청 올랐다가 각광을 받았다가 9,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갓 다시 올라온 종목이죠. 왜 그런가를 봤더니 실적이 이제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에 실적이 살짝 좀 찌그러들면서 내렸지만 다시 상승 추세에 복귀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가 최근에 이제 아주 강하게 바닥권에서 30만 원대에서 48만 원까지 급하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금일 다시 5% 정도 상승을 하면서 21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일봉을 조금 당겨 보면 여기에서
241선도 지나갔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오른다면 올해 게임주가 또 좀 중국 판호가 열리면서 여러 가지 기대가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장기적 흐름으로 봤을 때 100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30만 원까지 떨어졌고 48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요 부분에서 반등을 이 근처에서 45만 원과 40만 원 요 사이에서 반등을 하고 올라간다면 재차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1월 둘째 날 상승한 종목 중에 25개 종목을 추려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나마 주가가 굉장히 약하다가 좀 중간에 약하다가 좀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여전히 코스피는 마이너스, 코스닥만 플러스가 됩니다. 이번 주에 주간 단위로 양봉을 만들지 못한다면 1월 효과도 없을 거고 상반기도 굉장히 어렵게 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주의 깊게 보시면서 향후 투자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